안녕하세요. 마음신 박종찬 한의원 박종찬 원장입니다. 틱장애는 한의원을 많이 찾게 되는 병입니다. 그 이유는 이 병이 어린 시절에 많이 발생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이런 아이들을 양방신경정신과에 데려가는 것 자체가 꺼려지기도 하고,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에게 리스페리돈 같은 정신용제를 복용시키는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래에 많이 시행되는 인지행동 치료 기법들의 경우 어린아이들이 배워서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도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틱장애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다면 아마 가장 궁금한 점은 한약 치료를 통해 틱장애가 나아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소 어렵게 답을 찾았으나 깔끔하게 나아진 케이스 하나를 소개하면서 왜 나아지는가에 대한 설명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내원 당시에 환아의 나이는 6살이었고 내원일을 기준으로 한 2년 전쯤에 틱장애가 처음으로 발견되었는데, 부모의 말로는 그 당시에 동생이 태어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내원 당시에는 눈을 좌측 상단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킁킁거리는 소리를 내는 음성틱 증상도 있는 상태였고, 아이가 뭔가에 집중하는 상태에서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증상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진료를 하던 당시에는 저도 틱장애가 불수의적 움직임 문제라고 생각했고, 하나가 알면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아이가 알지 못하도록 치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는 신체적인 징후만 진단하고 내보낸 뒤에 부모와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10세 이하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긴장성으로 발생되는 틱장애에 많이 사용했던 처방을 했는데, 처음에는 50% 정도 가량 틱 증상이 줄어들고 호전된다고 보였지만 치료 2개월 차를 넘어가면서 갑자기 아이가 대변을 잘 못 보는 증상이 두드러지고 음성틱을 킁킁거리는 형태가 아니라 숨을 들이마시는 형태로 바꿔서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다려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2주를 더 동일한 처방을 했는데, 결국 아이의 대변 문제는 더 심해지고 음성틱도 2배가량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보다 전에 대변에 잘못 보는 현상이 시작될 때 처방을 변경했어야 했지만 이 진료를 하던 당시가 2013년도로 저도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이 상태를 돌이켜 보았을 때 아이에게 긴장성이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열증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한 번도 틱장애에는 써보지 않았던 처방을 처음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는데, 그 때문에 상담을 굉장히 오래 하면서 확신이 들 때까지 진료를 한 후에야 결국 이 처방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는 다행히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봤을 때 그렇게 늘어났던 음성틱은 거의 없는 상태까지 줄어들었고, 대변도 잘 나오고 열증도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이후에 거의 모든 틱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3개월간 끌어도 변화가 없는 문제가 한 달 만에 극적으로 호전된 것입니다. 이후 한 달가량 더 마무리 치료를 하고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부모님과 공감한 후에 치료를 마쳤습니다. 치료 종료 시점이 2013년 4월이었고 5월에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했을 때 나아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케이스를 경험한 후에 열이 많은 아이들에게 발생되는 틱장애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의 처방으로 효과를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앞서 틱장애 원인 관련 글에서 언급했던 판다스 가설, 즉 자가 면역 질환이 또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아이들의 케이스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아이들 대부분이 비염과 같은 면역 과잉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가 면역과 같은 기능 이상 항진의 문제가 한의학에서 말하는 열증과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틱장애의 최신 이론을 보면
한의약으로 왜 틱장애가 치료가 되는지 조금은 더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틱장애가 불수의적으로 발생되는 뇌 이상이 아니라 전조감각 충동을 참지 못하는 습관 행동에 해당된다면 이 전조감각을 제거해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 틱장애 치료 영역에서 뒷목에 발생되는 틱장애 증상에는 뒷목의 근육을 풀어주는 처방이라던가 눈을 깜빡이거나 킁킁거리는 증상의 틱장애에는 비염을 조절해주는 처방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에는 왜 이런 처방들이 틱을 낫게 해주는가를 알기 어려웠지만 전조감각 충동이라는 개념 하나로 대부분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마치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 긁는 걸 자제하지 못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가려움이 발생되는 원인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는 것과 똑같이 틱장애에 있어서는 전조감각 충동이 발생되는 원인을 찾는 것이 핵심일 수 있습니다. 이상 틱장애를 이해하기 위한 4파트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